네, 개별주 중에 동양철관 한번 보겠습니다. LNG 가스관 관련된 이슈로 꾸준하게 이제 철관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동양철관은 이제 거래 장애 이슈도 있었어요. 오늘 무려 3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3시부터 동시호가를 받고 한 3시 10분 정도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동양철관의 이제 거래 문제가 거래소 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죠. 한 7분 정도 또 거래가 중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 거래소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바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성 강화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관련 이슈를 보면 전산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18일 거래가 정지된 동양철관 주식이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이날 오후 12시 5분 거래가 멈추고 약 3시간 만이다. 그래서 장이 이제 8시 반부터 뭐 3시 반까지 열린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기준으로요. 12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3시간 동안 동양철관을 거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동양철관은 지금 테마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거래가 정지된 동안 이제 영문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감을 가지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 7초부터 코스피 장 종목들의 거래 체결 시스템에 지연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동양철관의 이제 거래가 그 문제가 된 게 다른 종목에도 문제를 준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래소는 현재 정확한 전산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그래서 후속적인 기사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동양철관에 대한 호가 거부 현상까지도 뭐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 뭐 중장기 투자자분들께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는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요즘에 이제 넥스트레이드라는 거래소가 새로 생겼잖아요.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거래가 제대로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거래소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이번 사태로 또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일 때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면 일단 오늘처럼 매매를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거래소가 있다면, 물론 대체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 몇 개 안 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대체거래소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거기서 이제 대신 매매 체계를 증권사에서도 당겨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단독 거래소 체제의 좀 문제점들이 현재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는 맞죠. 투자자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의심이 조금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개별증권사와의 연계 문제 혹은 일부 종목들의 한정된 거래 지연, 중단이 발생한 적은 종종 있었고, 하지만 전체 시장이 멈춘 사례는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킷 브레이커 상황도 아닌데 단순히 전산 장애로 거래소 전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물론 7분 정도로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긴 시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 1분이 거래되더라도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죠.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1분에도 3번, 4번, 5번 이상까지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시간과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기회 손실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거래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들도 제기가 됐다.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증권거래소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급등락이 심한 단타 매매를 노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제 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거래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원인이 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동양철관 개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동양철관이 계속해서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것은 미국 알래스카주 LNG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타는 조짐이 보이면서 이 부분이죠. 요 LNG 프로젝트가 길이만 이제 1300km, 엄청나게 깁니다. 그죠? 서울 부산 거리에 거의 한 3배, 4배 수준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규모가 한국 돈으로 60조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건데, 가스관은 1300km로 엄청나게 길고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가로 나르고 터미널을 통해서 액화한 뒤 아시아 등지로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트럼프가 한국이 이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기죠.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는 국가에서 먼저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한국은 가만히 있었는데 한국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투자를 이제 강요하는 건지 요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트럼프 역전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 동양철관을 비롯한 다른 종목군들, 휴스틸, 세아장, 무변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요즘에 이제 급등락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진짜로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미국 쪽에서 한국을 담당자가 방문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국내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를 봐야 되는데, 요 가스관 관련된 이 강관 관련된 그 종목들이 간접 종목까지 포함하면 국내 기업만 40개에서 50개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소수의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오히려 요 철관 사업을 한다면 현대제철의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세아제강 정도 되는 규모의 한 중견기업 이상, 그러니까 시가총액 몇천억 정도 이상 되는 기업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시가총액 몇백억 정도 되는 기업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가스관 사업, 이 강관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큰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40개, 50개 업체가 완전 경쟁 체제에 있는데, 완전 경쟁 체제라는 것은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경쟁자가 많을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뚜렷한 기술력,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수주를 따내도 마진을 많이 먹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동양철과는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급등락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결과가 발표가 되면 그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양철관이 워낙에 이제 또 단타로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게 알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거래가 문제가 생긴 것도 거래가 좀 폭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테마주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동양철관 주식회사를 누르면 안 들어가집니다. 그죠? 네, 홈페이지 접속이 안 돼요.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트래픽을 소화를 못하고 이렇게 오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테마로의 수급 쏠림도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에 이렇게 테마주로 쏠림이 나타나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좀 크게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자, 급등 이후에 갭상승, 그리고 눌렸다가 재급등입니다.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갭상으로 뜰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좀 크게 갭상으로 뜬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강 관련된 종목이 LNG 프로젝트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수혜받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지 있다고 해도 소수일 거라고 보고, 철강 사업 자체는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오히려 확인이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테마가 이렇게까지 중소형주에 나타나는 시기는 이번 달 말이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제 비중 축소 염두하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LNG 프로젝트는 규모 자체는 크기 때문에 이달 말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